박사님 도와줄 수 없어요 해서 체면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체면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역시 그 당시를 자기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하늘심리상담센터의 백연진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케이스는 경계성 성격장애로 우리가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죠. 이번 치료사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고작 21살밖에 안 되는 어른들도 감히 가까이 하기 힘들어하는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검사 결과가 나와서 정신과에서 약을 거의 6년간 먹다가 상담실도 여러 번 다녔지만은 엄마가 약을 쓰면은 하루도 먹지 않고 계속 6년 동안 방치된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과 가족 생활과 친구 사이의 모든 것들이 균형이 무너진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TCI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격 유형 검사를 했더니 HL이라고 해가지고 하이, 로우, 즉 감각 추구가 높고 이온 회피가 높고 사회성 민감성이 아주 떨어지는 분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원인이 뭔가를 조사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젊은 나이에 가장 힘든 사이코패스라는 증상을 받게 된 원인은 그리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늘의 존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죠. 엄마의 웃음 모습과 슬픈 모습과 엄마의 도움을 위해서 아이가 크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가 눈을 뜨고 엄마를 보고 웃고 화내는 걸 볼 때 이 아이 가시거리가 전체인 줄 알고 있지만 실제는 20c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20cm 밖에 안 되는 이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세상의 하늘이나 땅이나 방안이나 친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엄마의 웃음과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가지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직장에 다니느라고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유기불안이 생겼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1살, 2살, 18개월 사이에 제대로 한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떤 유기불안, 즉 내가 버려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커온 사례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생활이 어렵지 않은 아이는 묵묵히 잘 자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11살 때 아빠 핸드폰을 보다가 아빠가 다른 여자하고 주고받는 대화를 보게 된 겁니다. 이 11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이걸 곧 엄마한테 말하게 되고 엄마가 그걸 가지고 놀라고 당황해서 결국은 싸움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도 꺾고 고통도 꺾고 괴로움을 당하진다고 해서 다 사이코패스가 되고 소시오패스가 되고 정신분열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런 아이는 어렸을 때 7세 이전에 60 내지 70% 정도의 어떤 인자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래 이 아이가 11살이 그런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음회피가 높고 사회성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아이는 그때부터 나 때문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하게 됐다는 자괴감 때문에 생활이 점점 어렵게 된 겁니다. 초등학교를 그럭저럭 마치고 중학교 갔을 때부터는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사람과 만나지 못하게 되고 엄마 아빠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나 때문에 아빠와 이혼한 엄마가 지금 행상을 하고 산다는 이 고통 때문에 점점 힘들어서 저를 만났던 케이스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만나서 엄마가 데려왔을 때 지금 말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혼한 건 아니야. 너한테는 핸드폰 한 번밖에 안 들켰지만은 사실은 그전에도 엄마가 아빠가 다른 여자하고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었지만은 참았던 거야. 근데 이제 니까지 알게 되면서 사건이 커진 건 맞지만은 결국 너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은 아니니까 너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이렇게 수분이나 말했지만은 아이는 그 말을 고집 듣지 못하고 가슴속으로 상처를 계속 키워왔던 겁니다. 그래서 약을 줘도 효과가 없었고 상담을 해도 큰 도움이 못 받아서 물어 저한테 찾아왔을 때는 이미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왔던 겁니다. 그때부터 엄마의 부탁을 받고 아빠 핸드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집안이 망가졌다고 하는 죄책감이 들지 않게끔 박사님 도와줄 수 없어요 해서 체면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체면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역시 그 당시를 자기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NLP에서 말하는 공중분리기법으로 그 사건을 먼 데서 보는 나무 이야기처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아무리 영화에서나 소설 속에서 위험한 장면을 보고 힘든 장면을 봐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이 아이가 아빠 때문에 받았던, 엄마 받았던 사건을 나무 이야기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체면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억압된 사건, 나무의 집안 이야기처럼 만들어서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렇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체면 치료를 여러분을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살아오면서 작게든 크게든 어려운 일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작은 일 때문에 큰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고 큰 고통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인지치료나 행동치료,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치료가 있지만은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치료는 체면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하루빨리 체면 치료가 돌아와서 어려움이 되고 힘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다가왔으면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힘들고 괴로운 사건을 당했을 때 그로 인해서 전체가 무너지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 같은 사람을 찾아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인생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소중한 걸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